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북한이 해외 동포들을 동원해서 내년 우리 대한민국 대선에 개입을 시도합니다. 그런 연결고리를 링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걸 이 정부가 또 해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알려드리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큰일 나게 됐다.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에서 계속 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균 국방TV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보 위협 증거 없다라며 한통년 회원에 대해서 여권 발급 절차 개선해라. 즉 여권 내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그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이틀 후에 외교부에서 여권을 내주기로 했다라는 게 한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보도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인권위는 지난 4월 27일 여권법과 여권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달라고 외교부 장관에게 권고와 의견 표명을 했다. 외교부가 한통년 회원이라는 이유로 제1동포, 손영근, 한통년 의장 등에 대해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을 발급한 데 대한 조치다. 앞서 손 의장 등 한통년 회원 5명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통년 회원이라는 이유로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을 발급해줬다며 지난 2019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별도 의견 표명을 통해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은 손 의장과 같은 정치적 활동을 하는 재외 국민의 국내 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라며 이러한 처분이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어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저는 이 인권위 사람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재외 국민의 국내 입국을 막으려는 목적. 재외 국민의 국내 입국을 막으려는 목적. 즉 그러면 상대가 재외 국민,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즉 상대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통년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이 한통년의 정체가 뭐냐? 제가 왜 이렇게 이거 큰일이다 라고 말씀드리느냐? 이걸 알려드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만 했냐?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 좌파 정권 3대로 이어오면서 근 20년에 걸친 장기 포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 전략입니다. 이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우파들은 이런 거 안 하죠. 좌파들은 정말 장기 전략으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전진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통년이 뭐냐? 제1한국민주통일연합이라는 단체인데요. 조청년 그 회원들이 중심이 된 단체예요. 1973년 제1조선적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창설된 조직입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 규명, 유신 반대 등의 활동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요 활동은 반미 친북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체입니다. 1990년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었으며 2016년 재심 청구에서도 북한과 조청년의 지령에 의해 조성된 반국가단체로 확인된 조직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미국 가가지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Stop by Key Resolve, Fall Eagle and SAD 키리조브 훈련 3월달에 하는 한미연합 훈련이었죠. 폴이글 독수리 연습과 함께 그 한미연합 훈련 그만둬라. 그리고 사드 배치하지 마라. 라는 걸 미국 가서 시위하고 또 일본에 있는 대사관 앞에서 여기 한미 합동훈련, 군사훈련 중지 이런 거 지금 시위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아주 시쳇말로 극성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한통년은 1990년 반국가단체로 대법원에 의해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2016년 재심 청구했어요. 그 재심 청구에서도 역시 대법원에서 이들 반국가단체 맞아. 국가보안법 수차례 위반하고 북한으로 시시때때로 드나들면서 지령받고 하는 그들이잖아. 하고는
계속 대법원에서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의장, 그러면 이 한통련 의장은 얼마나 진성 빨갱이겠습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여권 왜 안 내주냐? 여권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 사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맞냐? 일본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민 있지요. 우리 제일동포들. 그럼 이들이 맞냐? 보겠습니다. 자, 제일조선적 우리가 쉽게 조총련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무국적자입니다. 일본에 살려고 하면은 북한 국적을 가진 자들은 일본에 살 수가 없어요.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살려고 하면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거나, 즉 일본에 귀화하거나 대한민국 국적, 일본과 적이 아닌 수교가 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총련이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4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40만 명이 일본 국적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하지 않고, 그러면 조총련이 그대로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국적입니다. 북한 국적 취득하면 쫓겨나니까. 즉 무국적자로 일본에 40만 명이나 그동안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한국이 뭐 해야 되겠다. 한국 뭐 이제는 뭐 도저히 뭐 부정할 수 없네. 해가지고 전향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래 내가 한국 국적 취득해서 저기 들어가서 좌파 활동 좀 할 거야 라는 목적에 의해서 취득한 사람도 있고 해서 어쨌든 지금 남은 사람은 적습니다. 자, 조선적은요, 일제 감정기 때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후손으로 일제 패망 이후 일본 국민으로 귀화하거나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느 쪽의 국적도 취득하지 않은 무국적자입니다. 일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인구가 많아서 현재는 4만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제1조선인 총연합회, 즉 조총련에 속해 조선학교를 다니며 북한식 교육을 받고 북한을 조국으로 섬기는 성향이 강합니다. 무국적자니까 일본 국민이 아니니까 일본 학교를 다닐 수 없죠. 그래서 조선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40만 명이다가 지금 현재 한 4만 명으로 줄었으면 이 4만 명이 아직도 일본 국적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조총련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그러나 북한 국적을 취득하면 추방당하니까 일본에 살면서 북한을 조국으로 섬기기 위해서 무국적으로 아직도 4만 명이 남아있다. 이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정말 진성 빨갱이죠. 시쳇말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아주 핵심 친북 활동하는 자들이 한통련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국적자인데 어떻게 재외국민입니까? 우리 인권위원회는 외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무국적자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취득 안 한 무국적자들이 조총련이고 그 속에서도 진성 운동가들이 바로 한통련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인권위원회가 여권 내줘라. 아니 국적을 취득 안 했는데 무적자인데 여권 내줘라. 왜 국민을 탄압하냐? 라고 했고 외교부는 알았어요 하고는 바로 그냥 여권을 내줬다라는 건데, 이제 이들이 자격을 가졌으니까 이제부터 목소리를 내고 운동을 합니다. 자, 이들은 조선학교를 다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본 국적을 취득 안 했기 때문에 일본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학교를 만들어서 조선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정대세라는 축구 선수인데 자기 아버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북한, 즉 조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 즉 북조선식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철저하게 김일성, 김정일, 이 주체사상, 북한식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죠. 한국 가서 돈 벌었지 않습니까? 한국 프로구단에 다니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가대표 안 하고 북한 국가대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언론들이 물어보니까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조국 북한이 내가 축구선수로 뛰면서 좋은 이미지로 홍보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난 나의 조국은 북한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한국 와서 한국 뛰면서 한국 좋은 거 알면서도 안 바뀌는 겁니다. 왜? 학교에서 완전히 세뇌되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40만 명이 90년대 후반까지 40만 명이었던 사람들이 한국 국적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이미 지금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투표를 합니다. 재외국민 투표. 그리고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이 진성 빨들,
이 사람들 4만 명 여기도 지금 여권을 줬어요. 이미 줬어요. 노무현 때. 그리고는 그 중에서 정말 이적단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한통련 걔들은 안 돼 라고 했는데 걔들도 이번에 줘라 라고 해서 주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자격받았으니까 이제 선전전에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난달에 6월달에 여권 받았죠. 그러니까 7월달 되니까 이제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네요. 7월 13일 날 지구촌 동포연대, 킨 등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선적 제1동포 입국 실현 모임은 13일 국정원이 제1동포를 대상으로 저지른 여권 발급 공작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잼시에 여권이 없는 조선적 제1동포가 발급을 신청하면 온갖 횡포를 부리며 거부했다 라며 조선적 동포들이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계열이어서 한국 여권을 받으면 국내 투표에 참여해 진보 세력에 투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또 원 전 원장이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임무는 북한 관련 업무가 아니고 좌파 적결에 되었다. 이는 새로운 유권자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이른바 여권 발급 공작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와 시민들은 법치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재외 국민에게 자행한 국가폭력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라고 요구했다. 재외 국민이랍니다. 우리 국민이랍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국적자들 이 주제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냐?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에서 11년까지 재임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여권을 안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건 바로 진보 쪽에 표가 안 가기 위한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고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상황이 이제부터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35개 시민단체 이거요. 35개 시민단체 뭐 한 개 단체마다 한 100명씩 해서 한 뭐 3,500명 되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냥 뭐 한두 명씩 그냥 시민단체 1인 시민단체 만들어 놓고 서로 간에 전부 교차해 가지고 그냥 몇십 명 안 되는 다 합해봐야 몇십 명 안 되는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인데 언론에서 다뤄주니까 힘을 받는 겁니다. 언론에서. 자, 그러면은 반국가단체 가담자 여권 발급 거부를 재외국민 탄압으로 몰아가는 자인데 이게 정말 그랬을까?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당시 보도가 이랬습니다. 반국가단체로 분류되는 제1한국민주통일연합 한통련 의장에 대해 정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행정 11부는 한통련 의장 손마잉 씨가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손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는 2009년 의장 선출 직후 입국했으나 다음날 바로 당국의 수사를 피해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그동안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찬양, 고무죄에 해당할 개연성도 있다 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건 원세훈 국정원에서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그걸 국정원이라고 매도를 하면서 마치 MB정부가 이런 식으로 재외국민들을 탄압했다라고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이렇게 하면 전후사정 굳이 알 필요 없으니까 지금 바쁜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이런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 맞냐? 재외국민의 의무 한번 볼까요?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리는요. 인간존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 이게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또 져야 되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국민의 4대 의무를 짊어져야 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의무교육이니까. 그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4대 의무죠. 그러면 지금 이 한통련이다, 조선적이다 하는 이 무국적자들,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냐 보겠습니다. 재외국민도 조세 목적장 한국의 거주자, 즉 183일 이상 국내 거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 즉 182일 이하만 한국에 있는 사람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부과되어 사실상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조선족의 경우 관계법상 제외 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납세와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나 여권 발급을 통해 국내 선거에 선거권만 행사한다. 이런 엄청난 모순이죠. 아니 분명히 의무를 해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죠. 참정권을. 그런데 이게 헌법입니다. 그런데 조선족들은 무국적자예요. 대한민국에 납세를 하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요. 대한민국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조선 교육을 받죠. 북한 교육. 그런데 이렇게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권 발급을 해주고 국민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선거권을 행사한다 이거예요. 그 여권을 들고 해당 대사관에 가면 나 한국 국민이에요. 투표용지 주세요. 하면 여권이 있으면 주니까. 그렇게 해서 누구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은 그렇게 해서 진보 정당 찍으니까 얘들 주지 마 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나가서 이들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들어와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자들에게 누가 이렇게 했냐? 바로 이런 역사가 진행된 겁니다. 200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계화를 빌미로 외국인 참정권 부여 공론을 했죠. 그리고 한 스텝 더 나가서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국적법을 개정해서 조선족들 대이동을 추진했죠. 이 3인이 말하는 외국인들은 북한하고 친한 외국인들입니다. 주로 조선족 그리고 일본에 있는 조선적 즉 조선인이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말하는 재외동포 중에서 왜 까레이스키들은 없습니까?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으로 불리는 까레이스키들 그리고 사할린의 연해주의 까레이스키들 많이 있죠. 그들은 왜 안 줍니까? 똑같이 줘야죠. 조선족들을 이렇게 주고 조선적을 저렇게 줄 것 같으면 까레이스키, 고려인, 우리 대한민국의 코리아, 조선족, 조선적, 북조선 이런 상관관계입니까? 까레이스키들은 북한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선족, 중국에 있는 조선족과 일본에 있는 조선적들, 즉 조선인들은 북한하고 친하고 그들의 하수인들일 확률이 높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참정권을 주는 것입니다. 왜? 내 표니까. 그런데 까레이스키는 왜 안 줍니까? 그래서 이들은 선별해서 하는 아주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들이 20년 후를 내다보고 20년 전에 이렇게 포석을 하고 15년 전에 이렇게 한수 두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이렇게 그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해야죠. 야, 그러니까 까레이스키도 주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이, 인민이 주인이다 이겁니다. 주인이 뭡니까? 주인은 책임과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가게의 주인이면 내 가게의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못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무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다. 사장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가장이다. 내가 우리 집 가장이다. 우리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왜? 내 책임이다 그거.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바로 주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즉 민중이 크라토스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 아테네 광장에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시민입니다. 아테네는 전쟁도 시민만 참가했어요. 노예들은 전쟁 안 합니다. 왜? 걔들은 노예는 의무가 없으니까. 시민들만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은 의무를 하지 않는 주인이 아닌 민주가 아닌 이런 사람들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까? 즉 참정권을 줍니까? 이건 그들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소산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까레이스키도 넣자라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까레스키 못 연다. 그럼 조선족도 빼자. 조선적도 빼자. 라고 해야죠. 반드시 작용, 반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우파는 좌파들이 작용하면 반작용이 없습니까? 이런 장기적인 포석, 이거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아픈 건데 이거 배워야 됩니다. 자, 이런 지금 황당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런 경각심 우리 가져서 또다시 지지 않는 그런 상황, 선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